안녕하세요. 저는 65살이며 딸 하나 어렵게 시집 보내고 제가 왜 그랬을지 땅을 치며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딸은 32살입니다. 항상 제 옆에 있었던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빈자리가 어찌나 크던지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한 집안이 적응이 되지 않았었죠.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하면서 2년 전 사건은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은 나이도 많이 찼는데 결혼시키지 그래? 30살이면 늦은 거야. 그리고 정혜가 뭐 어때서? 머리가 좀 모자라지만 몸은 멀쩡하잖아. 그럼 된 거지. 선 자리 봐주면 줄 서서 데려가려고 할걸. 말만 안 하면 이쁘잖아. 저는 우리 정혜가 말만 안 하면 이쁘다고. 지금 우리 딸 무시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놈의 술 퍼마시고 난리치는 바람에 머리가 다쳐서 이렇게 됐잖아. 뭘 잘났다고 결혼하라 말아야. 그런 문제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어이없게도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을 부추겼고 저는 계속해서 싫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가 어렸을 때 남편의 실수로 머리를 다치면서 언어장애가 오고 말았어요. 그때 정말 피눈물 흘렸죠. 남편은 시간이 흐르면서 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금세 또 술을 입에 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 삶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청혼할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살살 꼬셔서 결혼하게 해놓고 현실은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린 남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떻게 해버리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딸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라도 빌부터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의사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병명은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회복이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으면 그때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 정신을 차린 건지 술은 아예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고 끊는 기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화풀이 대상을 저로 정해버려서 갖은 수모는 다 당하게 되었어요. 딸은 말만 어눌했지 생각하는 건 정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치를 떨 정도로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화를 내며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다시 술을 입에 댈지 모른다는 긴장 속에 살아온 지 거의 25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의 나이도 30살이 된 거죠. 남편은 계속해서 저희 딸과 결혼하고 싶은 총각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게 기회라도 주면 안 되냐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켰고 결국에는 선 자리가 주선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리에 나가보니 이건 뭐 상견례인 줄 알았네요. 분명 선 자리인데 양가 집안 다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차피 빠른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빛도 안 보고 급하게 결혼시키려 하는 모습에 많이 불편했는데 남편은 일단 앉아서 대화나 좀 하자고 음식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고 서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도중 알게 된 게 남편과 선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안면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워낙 한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대화를 하며 분위기 좋게 이끌어가려는 노력에 일단 마음을 열고 정혜와 결혼하려는 남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알게 된 건 농사일을 하며 10,000평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 딸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잘 살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유가 뭔데요. 우리 딸은 몸에 장애가 좀 있어서 말도 어눌한데 그 정도 땅과 먹고 살기 충분하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딸이랑 결혼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말을 듣고 싶은데요. 남편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몇 번 정혜씨 얼굴 본 적은 있어요. 인사 나눈 적은 없어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에 둔 상태였고 저희 아버지와 아버님께서
또 친분이 있으셔서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제 나이가 좀 많아서 못마땅하시겠지만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결혼 허락해주세요.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그쪽 생각인 거죠. 저희 딸도 남자 보는 눈 다 있고 의사를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인사차 온 거니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기로 할 테니까 이만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준비된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죠. 벌써 결혼식까지 준비를 다 끝낸 사람들처럼 행동했었으니까요. 49살의 나이도 먹을 만큼 꽉 차있는 놈이 외국인이랑 결혼하기는 싫으니까 아쉬운 대로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렵게 시간 낸 자리인 만큼 조금 더 긴 대화를 해보자는 남편의 말에도 저는 뿌리치고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남편과 한바탕 한 후 딸의 의견도 물어보니 별로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었고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저 몰래 정혜에게 접근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결국 정혜의 입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절대적으로 말렸죠. 뭐가 아쉬워서 내가 결혼을 하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길게 대화했지만 서로 사랑에 빠지면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저희 딸을 구워 삶았으면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건지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미행하며 따라다녀 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저희 딸에게 너무나 잘해줬고 누가 봐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몰래 지켜본 후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손을 떠나버렸네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온 후 한 번 얼굴 보고 1년간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전화는 가끔 했으나 시골 일이 바쁘다 보니 도와주고 있다면서 명절날에도 얼굴을 볼 수 없었네요. 첫 명절이라 저도 기대 많이 했는데 인사드리러 갈 때가 워낙 많다면서 다음 해에 집에 꼭 가겠다며 약속했는데 엄마의 촉 있잖아요. 왠지 불안해서 사돈 댁에 방문하려 했지만 괜히 우리 딸 미운 털 박힐까봐 그것조차 망설이게 되었고 남편과 사돈 어르신이 친분이 있으니 잠시 들려서 정혜 상태도 좀 보고 오라고 물어보니 한 번 다녀온 적 있다며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못했어요. 결혼하고 새 살림 차렸는데 계속해서 전화하면 눈엣 가시처럼 될까봐 항상 조심했죠. 그렇게 얼굴 한 번 못 보고 전화통화로만 대화하며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 쓸어내리고 있는데 대화가 끝나고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멀리에서 들려오는 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에 꽂혔고 순간 등에서 닭살이 돋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멍하니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빠르게 안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거실로 불렀고 조용히 나와 소파에 앉길래 정혜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정혜한테 별일 없는 거지? 모진 시집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내가 수화기에서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를 들어버렸거든. 정혜가 화들짝 놀라더니 전화기를 끊어버리더라고. 그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작년에 인사하러 못 왔다고 해도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냐? 최서방 엄청 잘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결혼식 끝나고 어떻게 얼굴 한번 비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고 정혜랑 찾아오질 않아? 정말 이건 아니지. 아무래도 내가 좀 움직이는 게. 남편은 이제 우리 품에서 떠났다고.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잘 지내고 있다니까? 나랑 대화도 하면서 과일도 내오더라. 최서방이랑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우리 딸이 임신이 안 돼. 그래서 좀 걱정이야. 저는 임신이 안 된다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애타령이래. 그럼 검사 좀 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걸 왜 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이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건 나도 알고 있어야 하잖아. 그때는 최서방 나이도 있어서 아기 계획 없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말이 바뀐 이유는 또 뭐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성으로 임신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제가 말도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도 정혜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전화 오면 그때 물어보라고 하고 난방으로 들어가 뻗어 잠이 들었어요. 건강상 술을 먹지 못하니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남편의 행동에 답답한데 딸에게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제 감정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딸에게 늦게 전화해봐도 받지 않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불시에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간 철저하게 준비한 후 머릿속에서 해야 될 말을 정리하면서 사돈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정자에서 웃고 떠들며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에서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웃는 사돈의 모습에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정자 뒤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고 그 모습을 인상을 찌푸리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니 리어카를 끌면서 주변에 떨어진 폐지를 줍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농사일을 하면서 버려진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고 박스를 반으로 접은 다음 리어카에 싣고 다음 자리에 농사하고 있는 곳에 쌓여있는 박스를 똑같이 정리해서 리어카에 실으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그 자리에 멈춰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막걸리를 들이키면서 저희 딸에게 해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며 습기 먹으면 안 된다고 엄청 뭐라 하는 사돈을 보게 되었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양팔을 걷으며 정자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뛰어갔고 멀리에서 제가 뛰어오는 모습을 본 사돈은 순간 당황했는지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정자에서 내려오는 순간 제 손에 한 웅큼 머리채가 잡혔고 순식간에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었네요. 정혜는 저를 보고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와 어눌한 말로 뭐하는 거냐며 밀기 시작했지만 제 분노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몸도 안 좋은 우리 딸을 어떻게 리어카를 끌게 하면서 폐지를 줍게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서방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 화가 나 있는 도중에 싸우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건지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남편이 좌우를 살피며 걸어 나오고 있었고 뒤따라 나오던 최서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비닐하우스여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딸의 손을 잡고 빠르게 뛰어가 남편 앞에 멈추니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엄청나게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줬네요. 검은 비닐하우스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우리 딸이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을 밀치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안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곧바로 남편 얼굴에 손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방 여자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눈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했는지 시로라기만 걸친 채 앉아있던 여성분들과 한쪽에서는 꽤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도박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향해 다시 한번 째려보니 아무 말 없이 제 시선을 회피했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어줬어요. 그리곤 바로 경찰에 전화해 현재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고 최서방의 거기를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정혜는 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는 에어컨까지 설치해서 시원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즐길 거 다 즐기며 놀면서 정혜에게 임신이 안 된다며 뭐라고 했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결국 오열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딸의 손을 잡고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겠다며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뒤 정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혜는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집에 오고 싶었다고 다시는 자기와 헤어지지 말아 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딸의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온 건지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가슴이 아팠네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며 연락 한 통 없이 움직였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예를 째려보고 있길래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남편과 한바탕 싸우는 도중에 부모로서 어떻게 모른 척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저 몰래 도박으로 꽤나 많은 돈을 잃었던 상태였고 회복하기 위해 최서방에게도 큰돈을 빌리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짐승도 제 새끼 보호할 줄 아는데 술을 안 먹으니 다른 쪽으로 풀고 있던 짐승만도 못한 남편과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서 싸울 때 항상 내밀던 이혼 서류 접수하면서 재산 분할한 후 그동안의 결혼 생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돈댁은 불법적인 일이 제가 하우스에서 본 일들 외에 땅들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재산이 잡힌 게 아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빌려준 돈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것들을 주민들에게 뜯어온 게 밝혀지면서 그동안 벌어들었던 모든 것들 전부 압류되고 말았네요. 장애가 있는 아내를 막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떵떵거리며 남의 등 처먹으며 잘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길거리에 앉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고 저의 딸에게 농사 일하면서 버려진 박스를 이어 가해쉽게 했던 일을 주민들이 그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시키면서 폐지를 줍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버틸 수 없었는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뒤에 소식은 접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 지금 딸과 둘이 살고 있지만 그때 받은 정신적인 문제로 가끔 안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빨리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저 제가 걱정할까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다며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딸과 함께 절대 떨어지지 않고 평생을 함께 하려 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딸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든 보내줄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이며